안녕하세요. 모던골프의 이영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골프의 혁신, 골프의 2단화, 바운스로 쳐라, 튕겨져 나가는 스윙이 없다, 백이 없다, 스윙이 없다 해서 스윙이 없는 상태에서 튕겨져 나간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튕겨져 나가는 거에 대해서 첫 번째, 튕겨져 나가는 게 뭔지 그 원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바운스로 쳐라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튕겨져 나갈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을까요? 클럽 헤드 튕겨 나갈 수 있죠. 샤프트 튕겨져 나갈 수 있죠. 손 튕겨져 나갈 수 있죠. 어깨 튕겨져 나갈 수 있죠. 등골 축 튕겨져 나갈 수 있습니다. 이 5가지를 튕겨져 낼 수 있습니다. 튕겨져 나간다는 말은 이제 종합적으로 압축해서 설명하는 것이고, 그게 이제 조금 더 세분화해서 나가면은 첫 번째 클럽 헤드를 튕겨져 나갈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가 이 큰 거를 보여드리는데, 클럽 헤드를 이렇게 튕겨져 나가면은 헤드가 튕겨져 나갈 겁니다. 그렇죠? 공을 기준으로 헤드가 튕겨져 나가면 우리는 이 면으로 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죠. 이 면으로. 그렇죠? 면으로 치게 되고 헤드를 튕겨져 나가니까 브레이크도 느낄 수 있고, 브레이크가 2~3배 더 세지고, 또한 헤드로 튕겨져 나가면은 공을 맞출 수 있고, 클럽 헤드가 지나갈 수 있고, 클럽 헤드의 속도와 힘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튕겨져 나가라고 하면은 거의 기본적으로 첫 번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공을 기준으로 헤드를 튕겨져 냅니다. 그것도 좋은 겁니다. 맞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죠. 클럽 헤드를 튕겨져 내주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렇게 튕겨져 내주면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그것이 컨벤셔널이다 모던이다를 떠나서, 컨벤셔널이다 모던이다를 떠나서 가장 쉬운 방법이 공을 중심으로 좌우로 튕겨져 내주면 됩니다. 이것이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그리고 저도 이 레슨을 하면서 일반적으로 이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틀렸다 맞았다 하는 뜻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클럽 헤드로 튕겨져 내는데 이번에는 여기다 튕겨져 낼 겁니다. 힐을, 뒷백을 때린다라고 표현하죠. 힐을 튕겨져 낼 겁니다. 힐을 뒤에다가 돌아선 상태에서 이렇게 튕겨져 낼 겁니다. 그렇죠? 힐을 중심으로 튕겨져 내면은 저는 그거를 바운스로 친다고 얘기합니다. 이 바운스로 공을 치는 것이 아니라 바운스로 땅을 때리든지, 숏게임 하면 바운스가 땅에 닿죠. 이렇게 여기를 때리면 바운스가 땅에 닿죠. 바운스로 친다라고 표현하는 게 꼭 땅에만 닿아서 바운스로 치는 게 아니라 여기로도 때리는 겁니다. 밖으로 뻗어서 때린다. 이렇게 하면은 이게 바운스로 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바운스로 벽을 때린다, 땅을 때린다, 어디를 때린다라는 것을 바운스로 친다라고 표현해요. 바운스 방향으로 힘을 쓴다라고 보면 정확한 표현이겠죠.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원심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밖으로 튕겨져 나가는 힘. 이 밖으로 튕겨져 나가는 힘을 만든다고 그러죠. 공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다리를 기준으로 이쪽에다가, 영도에다가 밖으로 뻗어서 바운스 쪽으로 힘이 방향이 가지게끔 만드는 거를 저는 클럽 헤드를 튕겨준다, 밖으로 뻗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거를 또 턴다, 뿌린다,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하겠죠. 던진다. 대신 영도에 던지는 겁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죠. 여기다 던져놓으면은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등지고 있어서 공하고 내가 엇박자가 돼서 서로 다른 방향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못하시는 이유가, 아마추어들이 못하는 이유가 등지고 서로 다른 방향에 있으니까 굉장히 불편합니다. 두 번째는 등지고 다른 방향에 있으니까 헤드가 어디 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을 맞출 수가 없다는 거죠. 등지고 서로 다른 방향이라서 불편하고, 헤드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밖으로 이렇게 뻗어나가니까 어디 있는지 몰라서 못하고,
이따가 손을 기준으로 당기는 걸 하면 좀 비교가 좀 될 겁니다. 공을 맞출 수가 없고 클럽 페이스를 닫을 수가 없고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힐로 뒷백을 때릴 정도로 이제 내려쳐라, 밖으로 뻗어라, 그래도 못하는 이유입니다. 나중에 왜 맞아지는지, 어떻게 맞아지는지 마지막 부분에 가서 또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튕겨져 나가는 것을 무엇로 할 것이냐면은 클럽을 튕겨져 낼 겁니다. 클럽을 여기서 튕겨져 내서 공을 맞출 겁니다. 클럽을 튕겨져 내서 공을 맞추면은 헤드를 하는 것보다는 좀 더 불편하겠죠. 여기다 클럽을 튕길 겁니다. 이 면을 이렇게 튕길 겁니다. 그럼 똑같이 아까 헤드를 튕길 때가 하고 똑같은 불편함이 또 생기겠죠. 동일하게 생깁니다. 근데 샤프트를 터는 사람들은 많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넘어가서 손을 턴다고 표현하죠. 자, 손을 터는 그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손을 턴다라고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공에다 대고 손을 턴다라는 게 컨벤셔널에서 많이 나오는 거죠. 공을 향해서 버트로 공을 친다. 공을 향해서 동작을 한다. 이때 많이 나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버트로 친다, 오른 팔꿈치를 집어넣는다, 이런 동작들을 하죠. 이중 진자 운동, 이런 표현을 쓰죠. 그래서 클럽 페이스가 돌아가지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상태에서 이렇게 되어지게, 진자 운동이 이렇게 된다고, 어깨 스윙, 풀어 때린다, 이것이 바로 튕겨져 나가게, 밖으로 튕겨져 나가게 하는, 공으로 손을 튕겨져 나가게 하는 거죠. 이거를 또 조금 더 유식하게 하면 탈골이라고 표현하죠. 손을 공에다 대고 손을 털어버린 겁니다, 지금. 털어서 튕겨져 나가게 해서 동작을 한 거죠.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 여기다 털고 여기다 동작을 할까요? 여기다 털고 여기다 동작하는, 공에다 대고 동작하는 헤드나 손은 무슨 뜻이냐면은, 그래야만 팔과 클럽에서 힘과 스피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느낄 수 있습니다. 일반 아마추어들이 헤드를 공에다 터는 가장 큰 이유는 이거를 통해서 공도 맞출 수 있고 클럽 페이스도 닫을 수 있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상체, 팔 클럽에서 힘과 스피드를 얻는다는 겁니다. 코어에서 힘과 스피드를 얻는 것이 아니라 팔과 클럽에서 힘과 스피드를 얻는다는 거죠. 코어에서 스피드를 얻는 것이 아니라. 지금처럼 버트로 공을 치게 되면은 여기에서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코어에서 힘을 얻는다는 겁니다. 버트로 이렇게 하게 되면 코어의 힘이 훨씬 세집니다. 우리는 코어로 친다고 표현하죠. 제가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이거다라고 한 것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은, 팔과 클럽을 이용해서 힘과 스피드를 얻는 것은 좌측이고, 팔과 클럽을 움직여서 코어가 힘쓰고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 아마추어고, 프로들은 팔과 클럽은 가만히 두고 코어의 힘으로 팔과 클럽이 되어지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헤드를 중심으로 동작을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은 좌측이고, 코어를 이용해서 팔과 클럽이 동작이 되게끔 만드는 것은 프로고, 얘를 버트로 때려서 코어가 움직이게 만드는 것은 아마추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팔과 클럽을 이용해서 동작을 하는 이유는
코어가 약하기 때문에 여기서 힘과 스피드를 얻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얻어낸다라는 거죠. 이것을 동일하게 영도에다가 튕겨져내고 밖으로 뻗으면은, 여기를 밖으로 뻗으면은 지금처럼 손의 모양이 이런 모양이 됩니다. 뻗기 위해서. 밖으로 뻗기 위해서는 오른팔이 외전되고 클럽이 7시에 가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샬로우 버티칼 드럼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저절로 되는 겁니다. 이 상태로 손을 튕겨져내면은 이런 모습이 됩니다. 손을 튕겨져내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그러면 동일한 문제가 생기겠죠. 공이 어떻게 맞아지느냐, 어떻게 클럽 페이스가 닫아지느냐, 어떻게 파워를 내느냐, 그런 문제가 생기겠죠. 그런 문제 때문에 손을 여기다가 튕겨져 나가게, 밖으로 뻗게, 팔이 이쪽으로 뻗어지게, 탈골되게 못 만들어주는 이유가 바로 마지막에 불안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튕겨져 나가는 방법이 지금처럼 4가지가 있는 거죠. 이쪽으로 2개, 이쪽으로 2개. 4가지가 다른 거라는 겁니다. 헤드, 샤프트, 손. 이제 세 번째. 이렇게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뻗는 손과 이쪽으로 뻗는 손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쪽으로 뻗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뻗느냐? 이것이 더 세다라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그 이유는 좀 이따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기회가 되면 또 설명드릴게요. 4번째는 어깨를 이쪽에다 털어버리는 겁니다. 팔 삼각형 전체를 다 여기다가 그대로 털어버립니다. 팔 삼각형 전체를 이쪽으로 털어버린다라는 거죠. 팔 삼각형 전체를 이쪽으로 털어버립니다. 팔 삼각형 전체를 이쪽으로 털어버립니다. 이렇게. 그러면 벡터, 이 무게가 다 실리는 거죠. 이것도 설명하면은 한 10시간은 별도로 설명해서 왜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 등은 어떻게 움직이냐, 다리는 어떻게 움직이냐, 이런 게 너무 복잡해집니다. 그런 것이 있다라고만 알아주시고, 이번 시간에는 손을 탈골시키고 손을 밖으로 뻗는, 튕겨져 나가게 하는 것까지만 이제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5번째로는 등골축을 뒤로 튕겨져 나가게 합니다. 등골축을 뒤로 밖으로 뻗어서 뒤로 튕겨져 나가게, 뒤로 뻗는다라는 거죠. 이렇게, 자, 등골축을 이렇게 뻗습니다. 그거를 저는 11차원, 다리 기준으로, 자, 등골축을 뒤로 뻗어줍니다. 물론 저는 이 방법을 씁니다. 다리 기준으로 해놓고는 그냥 등골축을 뒤로 뻗어버립니다. 그럼 지금처럼 깨끗한 동작이 나온다라는 거죠. 저는 이거를 11차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이것이 필요한 분들은 별도로 또 하기로 하고, 지금은 너무 그 고차원적이고 힘드니까 헤드, 샤프트, 손, 어깨, 등골축, 이 5가지가 있다라는 설명을 먼저 드린 겁니다. 공으로 하는 것은 헤드와 손, 이 정도로 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고, 이쪽 뒤로, 우리는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게 이쪽 뒤로 갔을 때 손을 뒤로 해서 7시 방향으로 열어놓고 이렇게 백을 때렸을 때, 그럼 바운스가 여기 있는 거겠죠. 뒤에 있는 거겠죠, 바운스가. 그렇죠? 뒤로 가는 거겠죠. 근데 굳이 여기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손을 할 때는 여기를 바운스로 봅니다. 동일하게. 상대성이죠. 여기를 바운스로 보고 이렇게 때려버립니다. 여기에 신경을 안 쓰고. 그래야 클럽 헤드가 위로 올라옵니다. 여기를 밖으로 뻗어내면 얘가 위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어처구니가 되고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지는데, 거기까지 또 너무 복잡하니까 밖으로 뻗는다는 표현을 제가 자꾸 쓰죠. 튕겨져 나간 다음에 바운스로 친 다음에
밖으로 뻗는다는 표현을 씁니다. 헤드를 할 때는 바운스로 친다는 표현을 쓰고 손을 기준으로 할 때는 밖으로 뻗는다. 밖으로 뻗는다는 동작을 하고 밖으로 뻗는다는 표현을 씁니다. 밖으로 뻗어서 어떻게 공이 맞아지느냐? 어떻게 등지고 있는데 서로 다른 방향이 있는데 되어지느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등지고 서로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뻗는 순간 이 거리가 생깁니다. 오른발 바깥으로. 우리가 몸을 그 자리에 두고 앞으로 가려면은 이쪽에서 뻗어서 이 거리 간격이 생겨야 앞으로 와서도 이 거리 간격이 생깁니다. 긴 채 잡아서 문제가 되는 게 앞으로 나가는 게 문제입니다. 엎어치는 것이. 엎어치는 이유는 여기가 좁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가 좁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뻗어주면은 멀리서 들어오기 때문에 엎어칠 수가 없습니다. 이 뻗었기 때문에. 뻗어있기 때문에 안으로 못 들어옵니다. 밖으로 돌아 나갑니다. 이거를 아웃 어택이라고 하죠. 이렇게 안으로 와서 이렇게 되는 걸 인어택. 인으로 들어오면서 때리는 거를 인어택. 얘를 팔꿈치를 집어넣고 때리면 인어택이 되는 겁니다. 나는 인어택이 돼서 헤드가 로테이션 되면서 아웃어택을 하는 거죠. 그렇죠? 팔꿈치로 손을 갖다 넣고 팔꿈치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풀어 때리는 것은 나는 인어택을 하고 헤드가 아웃어택이 되는 겁니다. 나는 인어택이 돼서 헤드로 아웃어택을 만드는 것이고요. 그걸 우리가 컨벤셔널이라고도 합니다. 암스윙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로 표현을 쓰죠. 여기에다가 뻗어놓으면 뻗어놓은 상태로 아웃어택으로 그냥 들어갑니다. 인어택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뻗은 상태에서 그대로 아웃어택이 돼버립니다. 여기에서 뻗으면은 이렇게 아웃어택으로 저절로 맞아집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크롭 페이스가 닫아지느냐? 이렇게 손을 뻗었는데 어떻게 크롭 페이스가 닫아지느냐? 이 상태가 이미 스퀘어입니다. 이렇게 맞는다라는 거죠. 얘가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과도하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태가 그대로 가면서 보호까지 해놓으면은 움직이는 양이 최소로 된다는 거죠. 변화가 최소로 돼서 방향성이 보장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여기서 뻗어서 이런 식으로 하면 방향성이 보장돼요. 이 기계가 오늘은 말을 안 듣네요. 이상하네요. 아웃어택이 되면서 이렇게 동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 지금 기계가 장치가 조금 약간 이상해서 제가 왼쪽으로 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크롭 페이스가 샤프트 축 자전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이 변화가 굉장히 적다라는 거죠. 이렇게 돌리는 거, 로테이션에 비해서. 그래서 방향성이 보장돼서 크롭 페이스가 닫아지고 파워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코어의 각속도에서 나오는 겁니다. 헤드 스피드가 아니라 코어의 각속도에서 나오는 겁니다. 각속도. 브레이크와 시프트 턴이 되는 코어의 축의 이 각속도에 의해서 파워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 들어도 부상 없이 장타를 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그렇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손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으로 해도 등지고 동작을 해도 가능하다는 거죠. 여기서 생기는 원리가 뭐냐? 여기서 떨어질 때 여러분들은 이렇게 손을 뻗어버리면 캐스팅 되지 않냐라고 얘기합니다. 자, 내 팔로 이렇게 되면은 뒷땅을 때리고 캐스팅 됩니다. 내 팔 근육으로 이용하면. 근데 다리 등골축으로 이용해서 얘를 뻗으려고 하는 순간, 튕겨져 나가게 뻗으려고 하는 순간 이렇게 올렸다가 내려치는 것이 아니라 가면서 레깅이 되면서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오히려 반대로 레깅이 되고 얘가 올라오면서 이렇게 들어옵니다. 내려가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올라오면서 이렇게 되어집니다.
올렸다 내려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코어를 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팔클럽을 쓰면 망하는 거고 코어가 움직여지게끔 동작한다는 말이 이런 뜻입니다. 이런 거 이유 때문에 얘가 여기서부터 다운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위로 넘어간다는 거죠. 그거는 코어가 세야만, 프로들은 코어를 이용해서 이걸 만들고 아마추어들은 이 동작, 밖으로 뻗는 동작에 의해서 코어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밖으로 뻗는 동작에 의해서, 밖으로 뻗는 동작에 의해서 코어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뻗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튕겨져 낸다. 그러기 위해서 바운스로 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어의 힘에 의해서 내가 밖으로 뻗어서 공을 때리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뻗어서 코어가 움직이게 하는 쉬프트 턴을 유도한다라는 거죠. 헤드로 하면은 헤드가 튕겨져 나가서 저는 그거를 5차원이라고 표현한 거고, 손을 밖으로 뻗어주면은 몸이 돌아가는 쉬프트 턴을 상대성으로 유도시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밖으로 뻗는 겁니다. 안으로 당기는 거는 내가 직접 치는 것이고 내가 직접 실행하는 것이고, 밖으로 뻗는 거는 코어를 쉬프트 턴 시키려고 뻗는 겁니다. 얘를 뻗어서 때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핵심은 지금 바로 이 생각의 차이라는 거죠. 내가 얘를 뻗어서 공을 치는 것이 아니라 뻗어서 생기는 힘과 에너지를 코어를 움직이는 대로 사용하게끔 만든다는 거죠. 이렇게. 그 개념으로 동작을 한다는 겁니다. 그게 핵심이죠. 왜 밖으로 뻗느냐? 왜 탈골을 시키느냐? 왜 바운스를 만드느냐? 바운스로 치느냐? 바로 이거를 통해서 코어가 움직이게 만든다는 겁니다. 프로들은 코어를 움직여서 손이 밖으로 뻗어지게 만든다는 거죠. 그게 프로와 아마추어의 참, 밖으로 얘가 뻗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저는 코어로 지금, 코어가 5000cc이기 때문에 그 동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손이 밖으로 뻗어지게 하는 기능을 다리에서 한다는 거죠. 다리 힘으로. 그렇지만 아마추어들은 그게 코어가 약하기 때문에 그 기능을 코어에서 하지만 이거를 직접 한다는 얘기입니다. 해서 쉬프트 턴이 되어지게 만든다는 거죠. 지금 제가 그렇게 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는 하지만 구분을 하셔서 실행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여기로 뻗어서 바운스로 칠 거냐, 헤드를 기준으로 바운스 칠 거냐, 아니면 손 기준으로 버티컬 드롭을 할 것이냐. 그래서 쉬프트 턴이 되어지도록 이쪽으로 뻗어나서 몸이 돌게, 서로 다른 방향, 서로 다른 궤도, 물밑으로 들어간다. 아까 캐스팅 얘기했죠. 캐스팅 절대로 뒷땅 못 때립니다. 때려주게도 뒷땅 못 때립니다. 절대 캐스팅 안 됩니다. 역으로 말려 들어옵니다. 안으로 이렇게 레깅되어 들어오고 뒷땅은 절대로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 부분이 어렵기는 합니다. 혼자서 하시는 분들은, 독학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래서 제가 7차원은 어렵다고 얘기하는 거고, 5차원은 바운스로 한번 도전해서 얘를 때려보면 이렇게 가는 거를 몸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얘가 가지는 거를 느낄 수 있는데, 손을 뻗으면은 쉬프트 턴이 돼야 되니까 얘가 안 갑니다. 가지를 않기 때문에 혼자서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라는 겁니다. 독학하시는 분들은 너무 어려우니까 굳이 거기까지 갈 필요 없이 클럽 헤드를, 바운스를 던져서 이렇게 쳐도 충분하고, 안으로 끌어들이는 이 손을 안으로 끌어들여서 버트로 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부상도 적고 거리도 잘 나가고 마음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을 뻗느냐, 클럽 헤드를, 바운스를 벽을 때리느냐, 땅을 때리느냐, 그 차이만 있습니다. 가서는, 네, 그렇죠? 지금 제가 손을 뻗어 본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거를 구분하셔서 하시면은 지금보다는 훨씬 더 훌륭한 골프를 할 수 있습니다. 혹시
등을 뒤로 하는 게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 등을 뒤로 이렇게 하는 게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별도로 저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상에서는 공개할 수도 없고, 공개해봤자 의미도 없고, 그거는 엄청난 영업비밀이고 노하우이기 때문에 프로 정도의 수준을 원하시는 분들은 별도로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등으로 지금 한 두세 개만 치고 끝내겠습니다. 자, 등으로 칠 겁니다. 자, 등을, 다리를 이용해서 골반을 뒤로 빼면서 등을 뒤로 잡아 뺄 겁니다. 이렇게. 그렇죠? 등을 뒤로 밖으로 뻗을 겁니다. 등골축, 꽁지뼈 축의 수직 낙하를 이용해서 다리 등을 이렇게 뒤로 뽑아버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서 많이 보던 모습이죠. 꽁지뼈 연장전속으로 11시 방향으로 수직 낙하를 하면서 등골축을 뒤로 튕겨져 낼 겁니다. 탈골시킬 겁니다. 밖으로 뻗을 겁니다. 어서 많이 보던 모습이죠. 이것이 바로 스쿼트 셔플러의 동작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꽤나 길게 설명하는 그 손 밖으로 뻗는 거 하나만으로도 설명하는 게 굉장히 복잡하고, 바운스라는 거 그걸 하나만, 바운스로 철화를 몸으로 어떻게 하고 뭘 어떻게 하고 뭘 어떻게 하고 그런 거를 설명하면은 한 10시간을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요약해서 간단하게 이런 종류가 있다라는 거를 이번 시간에는 설명을 드렸는데도 이렇게 긴 시간이 걸립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골프의 혁신, 골프의 2단화, 바운스로 쳐라, 튕겨져 나가는 게 5가지 종류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모던골프의 이영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